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가 이제 좀 어린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부 가기 위해서 어떤 과학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아이가 뭔가 시키면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나 레벨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되기 전에 뭘 좀 해라 라는 방송들을 했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송이 매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린 학부모님들, 지금 뭐 40대에서 막 애들 막 키우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30대 후반부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고등부에 가면. 네, 그래서 실제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가면 못한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초등부, 중등부에서는 못하는 게 티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대놓고. 초등부 때 막 어렵게 나와요. 막 이러면서 막 예전 재작년, 작년 방송에서 막 울분을 토했던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 본인들은 완전 퍼펙트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아이가 이제 틀린 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예측이 안 된 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시험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학교에는 특목고 애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런 학교 없어요, 어머님들. 특목고가 아닌데 특목고 가려고 했던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 없어요. 적당히 하세요. 그거를 이제 피해의식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좀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러면 성적이 안 올라가요. 제가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남들한테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탓도 못한 데다가 또 더 못난 경우는 뭐냐면 남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발전했답시고 지 탓만 하고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학년 학부모님들일수록 특히 이런 정신적인 어떤 덫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시험은요 고등부로 갈수록 예측이 불가해지고요. 예측이 가능한 시험은 우리 아이한테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상위 극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타고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같이 이제 타고나지 못한 아이들,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빌드업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기대치를 낮추되 노력의 양은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중학교 때 중간은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하위권은요, 인스타에 댓글에 보니까 중2 애가 그만두면서 해당 선생님한테, 댓글 쓰신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정시 파이터 할 거고 그 다음에 육론수를 할 거라고 했대요. 중2인데 벌써부터 그런 개소리를 시전할 정도면은 어디서 주워 듣고 온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치를 갖고 올까. 그러니까 결국에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도박을. 그러니까 도박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공부라는 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저는 초등부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됐던 애들이 중등부에 가면 이제 꾸준한 어떤 자기 멘탈 관리도 안 된 데다가 고등부에 가면 자기가 바라는 건 저 꼭대기에 있는데 지가 노력하려고 해보니까 기본기도 안 된 데다가 이제 꾸준함도 없잖아요. 지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꾸준함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대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고 꼼수 없나 죄다 찾아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거기다가 이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돈을 갖다 쏟아붓고 컨설팅을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애들하고 비슷해요. 우리 도박을 할 때 진짜 도박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연구하고 연습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여기서 도박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새끼들이 도박하는 새끼들, 중독자 새끼들 아예 그냥 사람처럼 안 보는 내 친구도 있어. 지금 지 부모가 그렇게 다 날려먹어가지고. 이런 쓰레기들이 없어 진짜 아주. 그러니까 도박하듯이 준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암기시키는 거 연습시키고 쓰는 거 연습시키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 어렸을 때는 혼내는 걸 하시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혼내시라고. 때리라는 게 아니라 혼내라고. 커서는 주먹으로 패고 멱살 잡아도 안 돼요. 어떤 분이 또 인스타에 댓글 달았더라고요. 벌써부터 정시 파이터 한다는 고1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인스타에 써놨어요. 지금 그런 걸 못해요. 이제
아니 굳어버린 아이클레이를 어떻게 쪼물딱거려요. 그거는 성형이 불가능해. 깎아야 되는데 깎으려고 그러면 소중한 내 아이클레이 건들지 마세요. 이지렁이 떨고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어린 학부모님들 제 말이 거북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어. 이게 어머 어떻게 아이를 때리고 어떻게 아이한테 뭐라 그러고 어떻게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아주 이분 시간 지나면은 여기다 댓글 달 때 보면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양반이야. 정말 그래도 깬 사람이야. 이분은 적어도 노후에 노후 자금 애한테 다 갖다 바르진 않아요. 상장 폐지 예정인 주식에다가 돈을 갖다 꼬라박지 않아. 애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안 좋은 지표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좋은 말도 애한테 안 하는데 안 좋은 지표는 안 봐. 대표적으로 자기 애 성적표 안 봐.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예요. 자식하고 주식은 굉장히 비슷하다. 자식 중에 공부 잘하거나 공부를 꾸준히 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간 보고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매번 보고를 따박따박 올려. 진행 과정이나 뭘 얼마큼 했는지 보고를 따박따박 올리게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도 이제 저희 집안 꼬맹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이제 공부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 부모한테 이제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나 여기까지 끝냈어. 나 이거 할 거야. 좀 나와서 쉽게 이렇게 보고하게끔 시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자녀들 엄마들이 그걸 보더니 왜 그래? 그냥 말없이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 잘 들어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해보고 학원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사업에 직원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중간 보고가 확실한 게 좋아요. 다 해놓고 갔다가 개똥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뭐 끝낸 건지 끝장을 낸 건지 구분 안 돼가지고 갖고 오면 어머니 임박해서 갖고 오면 이거 못 고쳐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행동도 중간 보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령 체계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부모님들 여기다가 지금 댓글 달아가지고 과학 어떤 거 해야지 맞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오트부터 하면 돼요? 어머님 그냥 학원을 가세요. 학원이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거는 사교육 업체예요. 하물며 저희 집안 꼬맹이도 저희 학원 쪽으로 못 들어와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주변의 학원을 만족스럽지 않아도 보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것보다 100만 배 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쓰는 거 안 된다고 그럼 어머니 갔다 와서 쓰라고 시킬 수 있는 위계를 먼저 가지시라고 제발.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되잖아. 본인이. 그리고 아빠들 무서워야지. 아빠 좋은 아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아빠는 돈 잘 벌어오고 엄마가 이놈 새끼 할 때 옆에서 같이 저놈 새끼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좋은 아빠일 수 있어.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애 나이 들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할 거면 다 그만둬. 너는 어차피 글렀어. 이딴 얘기 하시는 분들 말고 애가 어떤 지표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 쓰는 거 연습시키랬더니 우리 애가 글 쓰라 그러면 죽어도 안 써요. 과연 걔가 살해 협박을 하는데 안 쓸까요? 진짜 허락받고? 안 쓸까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이 없는 지역은 부모님이 무서우셔야 돼. 무서워도 애 천성에 따라 될까 말까예요. 왜?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런 그룹에 있는 애들이 부족해.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 우수한데 이번에 긴장해서 시험을 못 본 거래. 그러면서 자꾸 그 성적이 나올 때까지 시험을 보거나 그 레벨이 될 때까지 학원을 이리저리 유목민처럼 떠돌아요. 그러지 마. 어머니 걔가 딱 그 급인 거야. 거기서부터 발전을 해야지. 어머니 왜 객관화 지표를 안 봐? 왜 자꾸 왜 레테 보고 더 높은 반 주는 대로 가냐고. 그거는 걔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 밑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야. 빠가사리들이. 왜 말을 안 들어? 최하위반 나왔다고요? 그러면 걔가 최하위반인 거야. 거기서부터 기어 올라가야지. 우리 애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애가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도대체 어딜 보고 계시는 거야? 바닥 안 보고 지하를 막 관통해서 투시해서 보셔? 엑스레이 눈에서 나와? 적어도 밑바닥의 기준이 높으셔야 위로 애를 기어 올릴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또 애 멘탈이 여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애 있어. 병적으로 약한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그냥 병원을 가셔. 여기서 경쟁할 만한 마인드 안 되는 애들은 굳이 이 경쟁에 넣었다가 오히려 나한테 원망만 돌아와.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일반적인 아이들은 보통은 이 말대로 하면은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미리미리 좀 애들 단돌이 좀 시켜놓고 오라 그러는데 애가 쓰는 게 안 돼. 애가 암기도 안 돼. 걔가 따라잡아봤자 5등급 체제에 중학교 때 B 나왔던 애들 있잖아요. 이 얘기도 해주자. 어떤 어머니가 인스타가 아주 그냥 댓글 천국이야. 아주 그냥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주 댓글 맛집이에요. 인스타의 댓글에 어떤 분이 우리 애가 과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B가 나와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 못하는 거라고. A 안에 있어도 보통이라고. 보통은 중학교 자체가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애들한테 틀어놓으면 어머니들이 거의 트롤 짓을 해버리기 때문에 난리가 나. 사교육 시키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제가 이 지표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시는데 EBS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문해력에 문제 있는 애들이 중학교의 30%래요. 그리고 10%는 심각할 수준이고, 그리고 90% 애들이 교과서만 갖고는 절대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조사가 됐어요. 이게 팩트야. 이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든, 내 친구 또래들 지금 40, 50대 부모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렇게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준비했던 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지. 제가 현장에서도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핸드폰 꺼내놓지 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 되게 바른 친구인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근데 핸드폰을 꺼내놓고 저는 보지 않을 건데 왜 꺼내놓으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보길래 견물생심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핸드폰을 꺼내놓으면 시간만 본다 그러고, 시간 보다가 인스타나 다른 걸 들어가게 된다. 들키지 않으면 또 희열을 느낀다. 결국에는 고진감래라고 해서 본인이 웬만하면은 참고 견디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날이 온다. 결국에는 핸드폰은 너네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 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러니까 모른대요. 모를 수 있죠. 한자로 못 써도 되는데 그 말 자체를 듣고 대략적인 뜻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들, 이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애들 중에 그나마 좀 공부를 한다는 애들의 수준입니다. 어떤 애는 안분지족도 몰라. 그러니까 지 분수를 모르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어린 학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당연히 쓰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도 핸드폰 갖고 깔짝대고 있지 말고 같이 항상 쓰세요. 그리고 쓰는 게 왜 필요하냐, 이 얘기 나오기 전에 한 5살, 6살 언어 배우기 이전 있어요. 한 3살만 돼도 애한테 포스트잇으로 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못 알아듣더라도 거기에 전하고 싶은 말로 하고 싶은 거를 글로 해줘. 사랑해, 너무너무 아껴요, 오늘은 밥 먹었어요, 이런 거를 그렇게 남겨주라고. 영상통화하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로 남겨줘. 대신에 애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아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엄청 혼내시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혼내주셔야 되는 거야. 와가지고 지 부모 뺨 때리는데 애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다고 똑같이 때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못 때리고 이놈 새끼 이거 누가 어른 얼굴을 건드리라 그랬어. 그러면 크면서 무서운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멍청한 거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뭐 말하면 말투 왜 저래, 애한테 저렇게 하라고요? 저런 것도 다 희생입니다. 뭐가 희생이야? 희생. 애들 망치는 거지. 애를 상전으로 키워오면 애들이 어차피 회사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 벌 때 누가 상전 대접을 해줘 직원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요즘 알바생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학부모님들 망상 좀 그만해 진짜 제발. 학원에 왔는데 중학교 학원은 어머니들, 제가 이 강사님 좀 불쌍해서 얘기하는 거야. 강사가 얼마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이제 강사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왜 선생님이 좀 그런데 막 이런 학원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강사들이 없어. 이제는 더 없어. 다 나이가 많아. 그만큼까지 공부하고 설명할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지방 가봐. 지방에 아예 그냥 학원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곳은. 과학 강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등부로 오는데 거기서 고르고 앉아있다고 애 입맛대로. 애가 와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네가 맞추는 거야 이 빠가살이야. 웬만하면 학원이 몇 개 없어요. 혼자 한번 해볼게. 3등급 새끼가 그딴 얘기하고 있으면 혼자가 되냐고. 여기서 뭐 학원비가 내가 낼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그분들 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주의 있죠. 애가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부모님이 안 보냈어. 그리고 이과도 바라지 않아. 높은 성적을 바라지 않아. 그거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돈이 있는데도 안 보냈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는 학원을 보낼 생각이 1도 없고 집에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애한테 바라는 건 더럽게 높아. 근데 애는 공부를 잘 못해. 제대로 자기주도 학습도 못해. 근데 학원에 임박해서 한 달 남거나 2달 남았을 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고난이도 학문을 한 방에 애가 이해할 수 있는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또 그것도 학원 보냈는데 또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애 상태가 정말 쓰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중간에 또 어머님 아버님도 너 그럴 거면 다 그만둬. 저번에 그 영상에 밑에 댓글에
예, 접니다. 저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인스타에 그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는데, 애 그럴 거면 다 그만두고 그러놓고 끊어놓고 애가 그만두고 싶다네요.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만두고 싶지. 그걸 제가 모를까봐. 많아, 그런 부모님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런 분들 많아. 아주 감성 충만하신 분들. 어렸을 때 과학을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초등부 때 내신도 하고 내신이 충분히 되는 애들은 선행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선행이 끝나고 나서 모르는 걸 찾고 연습을 해요. 이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보통 애들은 시험 범위까지만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범위 외에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초월한 영재 애들은 시험 범위 외에도 공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거라. 레벨이 3단계나 된다고. 근데 보통은 어머니 시험 범위까지만 공부하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 안에서도 최소 3단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애는 과연 어디인가. 보통 애들은 그냥 하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보상체제가 꽤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공연을 좋아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 진짜 빅 공연을 한 번씩 데려갑니다. 그리고 애가 게임을 좋아하면요, 주말에 쉬는 날 3시간 정도 깔끔하게 진짜 하이엔드급의 게임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할 걸 보통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할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보상체제도 없고, 애가 뭔 말 쓰라 그러면 아주 우리 집에 또 그릇 모자랄까봐 어디서 병을 구해왔어요. 연병이라고 뭐 그런 거를 해갖고 오는 새끼들, 쓰라 그러면 내가 왜 써야 되는데 막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 걔네들을 보고 2-3번만 쓰라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걔네들이 왜 공부가 목적이 아닌지 아세요? 의식주가 다 해결됐고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애들이 공부를 합니까? 백날 말로 한다고 알아들어요? 어머님한테 내가, 아버님한테 내가 이 얘기 백날 한다고 알아듣냐고요. 아이들 초등부 때는요, 그 이전부터 집안의 위계를 정확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교육감 맞추시고 쓰는 거 연습시키고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말 같은 때나 아니면 어떤 때 보상을 화끈하게 2시간, 3시간 시간 소비하는 건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매번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외식하러 다니실 시간에 공부가 목적이면 그런 식으로 루틴을 잡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아이들 핸드폰은 최대한 멀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못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중학교 때 애가 자제한다고 고등학교 때 개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다가 수면은 부모님 시간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애가 11시면 잘 수 있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초등부에서 중등부 넘어갈 때쯤 숙제량이 많아지면 12시 때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늦잠 자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일어나는 시간에 절대 맞추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별도의 삶을 사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루틴과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의지는 기분이에요. 의지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루틴을 잡고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저도 지금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늦잠 잡으려고 그랬는데 6시 땡 되니까 눈이 떠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부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습관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